거기에 분양지를 20평씩 줬어요. 재밌는 얘기가 지금 저희 그 집안에 한 분이 의령 남씨 집안으로 시집을 가셨어요. 그분이 바로 둔천 할아버지하고 비슷한 의령 남씨에도 그런 그 애국자가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의해서 그 시집을 가셨는데 그 할머니들 묘가 성남 먼저 시민회 간 자리, 거기가 몇 자리입니다. 이 아버님이 그 자리를 안 주려고, 그 터가 좋다고 안 주려고 했더니 집차가 들어와서 갔는데 아버지가 며칠 만에 오셨어요. 근데 이게 앉지를 못하시더라고. 그게 가서 이제 고문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엉덩이 이렇게 보니까 파랗더라고. 피멍을 했더니 그 얘기하면 목이 메는데 지퍼를 3개 주더라고요. 3개가 충원탑이 있는 데야.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충원탑인데 성남초등학교 있는데 그 개천에 모래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세면으로 비벼가지고 보르꽃 해가지고 보르꽃 석장을 찌고 올라가면 반나절이 걸려요. 내려갔다 또 올라가면 깨가는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 사모래라고 기소를 못 팠어요. 새벼룩이고 꽃게기를 파야 되니까. 그래서 사모래를 가지고 이 줄 띄워준데 줄 띄워준 데다가 거기다 햇가루를 뿌리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성남에 공직에 계신 분인데 2,000분이에요. 지금 생전에 계신데 공직을 그만두지 한 30년 곽영각 씨라고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밀가루 담당을 했어요. 그때 밀가루 배급을 줄 때예요. 성남초등학교 있는데 밀가루를 이렇게 잔뜩 싸놨는데 밑에 습하니까 3, 4일에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줘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밑에 이렇게 굳어버린대요. 그러다 뜯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양해부대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 아저씨가 못 먹는 거 줘요. 그러면 그때 부지런한 사람은 올라가서 비가 오고 나잖아.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싹 쓸려요. 그러면 말뚝을 박았던 것도 쇠가 아니잖아요. 그 나무잖아요. 그래서 넘어져. 그러면 내가 알아서 또 이렇게 줄 쳐 거기다가 햇가루 갖다가 밀가루 뿌리는 거예요. 그게 흙이 섞여요. 그래서 어느 집은 17평, 20평, 22평 되죠? 22평 된 사람은 그 옆에 줘야 돼요. 20평 분에서 따지면. 근데 울타리 치고 벽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분할을 등기를 해주다 보니까 어느 집은 17평, 18평, 어느 집은 20평, 23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게 성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참 와서 달나라 별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은행동 저 금강동 이쪽입니다. 그쪽 분들이 오시면 먹을 게 없으니까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저희 고추가 이제 따야 되는데 농사가 많으니까 이회동에서만 5대째 사는데 농토가 많으니까 고추 못 따서 내일 따야지 했는데 가수원 안말초등학교 저희 가수원 자리입니다. 근데 밤에 뭐가 똑똑똑똑 소리가 나. 이상하다 그랬는데 사람은 안 보이는데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고추밭에 까만 옷을 입고 가도 보여요. 달밤에. 근데 빨개 벗으면 잘 안 보입니다. 제가 그때 그걸 알았어요. 부부가 빨개 벗고 고추를 따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죠. 다 딸 때까지만. 근데 고추를 다 버리는 거 막 훑으니까 어느 정도 땄길래 소리 질렀더니 저한테 놀라가 도망가는 거야. 그 다음날 내가 보니까 고추는 쉽게 땄다마는 고추가 다 남겨졌지. 예? 그래서 저녁에 빨개 벗고 있으면 안 보이는구나. 그때 그걸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까 우리 김대중 문화원장님께서도 이제 추석이 되다 보니까 이런 말씀하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성남시가 그래서 이제 80년도에 허영이라고 공직에 계셨던 분이 공부실장 하신 분이 저를 그때 초대했던 문화원장 조명천 문화원장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때 이제 제대하고 군에 제대하고 국립고론을 나가는데 성남에 좀 뭐 좀 해줘라, 뭐 좀 만들어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선배님들 말씀이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는 게 판교, 널다리, 쌍용, 거줄다리가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81년도 그래서 너덜이 약국 앞에 신장로죠. 근데 그때 처음 그걸 해가지고 줄을 고는데 정말 그 줄 골 때 그 당시에 소리 하시는 분이 마을마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이 국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어려서 할머니하고 이매리에서 너덜이로 기름 짜러 갑니다. 이때 추석 때, 구정 때. 이래서 기름 짜러 가면은 그 개로를 요즘엔 괜찮아요.
구정 때 기름 자라가려면 그걸 겨울물을 다리가 없으니까 돌멩이 징검다리 놓은 걸 가잖아요. 그게 없을 때는 빠져서 가야 돼요. 그래서 70년도 69년도 시점도 그때인데 앞에 장에 먼저 가신 분이 불을 펴놓고 가기 위해서 다 꺼져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막 그 떨어놓은 거 있었잖아요. 그 너것 같은 거 말른 거 갖다 떠놓고 그 다음에 불 펴놓고 하면 그 다음 사람 또 불 피고. 근데 저도 모르고 이렇게 발을 쬐어요. 발을 쬐고 발이 싫어 그러니까 양말 신고. 그게 나이랑 양말이었습니다. 그 나이랑 양말이니까 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대보름 쌍용 줄다리 이걸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줄을 꼬는 거예요. 그런 걸 미리 이제 하는데 막 뛰어다니다 보니까 뭐가 펄럭펄럭해. 보니까 양말이 미끄러니 다 눌어 터져가지고 위에만 양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근데 그래서 그때 이 국악이 좋아서 그분들이 했던 게 동아줄 꼬는 소리. 우리는 혼자 노래를 하면 한해스러운 소리입니다. 부지깽이 두들겨 가면서 부지깽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봉당이 뭔지 아시죠? 부엌 앞에 있는 게 봉당이잖아요. 예? 지금 아파트 문화가 그게 다 없어졌어요. 앞마당. 할머니가 앞마당 쓸 때 안에서 밖으로 쓰면 그날은 밥 안 줬어요. 저는 봉나가라고 빗자루질 했다고. 그게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밖에서 안으로 쓸어야 돼요. 그래 복이 들어온다. 그 옛날 어른들 그런 말씀 한 말씀이 모르고 안에서 밖으로 썼더니 복 나가게 했다고 저 밥 굶어요. 밥 주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그때 그 어른들이 했었던 거를 80년대에 그 동아줄 꼬는 건데 판교에 가니까 그 소리하는 어른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줄을 볼 때 디리세 디리세 동아줄을 디리세 그랬더니 한 분이 그거 맞다 이거야. 옛날 거다 이거야. 그래서 그 동아줄 꼬는 소리를 줄 꼴 때마다 같이 세 사람이 줄을 꼬는 겁니다. 이 줄을 제대로 잘 꼬면요 낫으로도 잘 안 잘라져요. 단단해서. 그래서 그런 놀이 그래서 지경다지기 이런 가사도 문헌이 없어서 다 만들어가면서 어려서부터 해왔던 게 이제 판교 널다리 쌍용 거주다리기를 81년도에 재현을 해서 경기도 민속경연대회 84년도에 경기도가 그다음에 36개 시군이었습니다. 36개 시군이 이제 통합이 돼 지금 31개가 됐습니다만은 36개 시군 중에 35개 팀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안 나온 데는 에드벌룸이나 풍선 같은 거 벌칙으로 띄워줘야 돼. 그 시에서. 그러면 수원서 하는데 저희가 그때는 1등, 2등, 장려상 1호, 2호, 3호 이렇게 줬습니다. 상을. 그래서 저희가 그때 장려상 1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3등이죠. 어떻게 따져보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고 하니까 이 쌍용줄다리기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드는 게 논서마지기에서 나오는 볏짚을 가져야 돼요. 추려서 그걸 만들려니까 줄을 꼴려니까 지금은 축소가 됐어요. 이게 18가락일 겁니다. 제 팔뚝같이 굵게 더 굵은 그런 줄을 18가락을 꽈서 엮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끝에 가면은 뱀꼬리 같이 뾰족해지죠. 근데 성남께 특이한 게 다른 데는 가루대 상여같이 이렇게 가루대를 나무를 지금은 합니다만 옛날에는 곁줄을 뺐습니다. 줄을. 그래서 성남 거는 다른 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줄이라 하면은 다른 데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댔습니다. 이제 이거 배웠어요. 상여 미는 식으로. 근데 성남은 이게 특이한 게 여기서부터 곁줄이 나왔어요. 이 줄을 빼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 실꼬리가 되죠. 이 성남 겁니다. 근데 저도 이걸 하다 보는데 이 칩에 대한 알레르기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매는 거야. 두드러기게 막 나더라고. 야, 그래서 이제 다른 데 가서 이런 거 하는데 비슷한 데에서 갔더니 바로 이런 가루대 이런 거를 대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걸 3개만 무거워서 여기만 3개만 요거를 댔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알레르기 있으면 또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또 한 게 천을 홍청 가지고 우리가 그 청팀 홍팀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 나중에 줄 가지고 겨루죠. 가지고
이제 거기서 청룡이 이기면 흉년이 들고 황룡이 이기면 풍년이 온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이게 청룡은 남성들이 묘야하고 황룡은 여성이 묘이 돼요. 근데 거기 재밌는 게 참 옛날 분들의 그 지혜가 대단한 겁니다. 왜 대단하다고 생각하냐면 여성하고 남성하고 줄다리기 하면 남자가 이기죠. 힘이. 근데 거기에는 남자들 장가 안 간 사람 총각들이 여자 분장을 하고 여성 황룡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기혼자가 들어가면 걸리면 공개적으로 멍석마리가 돼요. 근데 거기서 사랑이, 우리 사랑하면 어디서 했죠? 옛날 물레방앗에서 되게 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쌍용 줄다리기 하나에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결혼하는 사람이 많아졌답니다. 동네 총각이 없어졌다는 식이에요. 처자가 없어지고. 그게 거기서 남녀 간의 사랑도 싹이 텄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청룡 황룡에서 하는데 3세판 3번을 싸우는데 보면 대개 제가 이제 유의를 하죠. 황룡이 이기도록. 그러니까 요즘에 재밌는 게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선거 때가 되면 내년 선거에 그거 꼭 와요. 5주 만에도 옵니다. 근데 내가 줄을 매면은 어떻게 황룡을 매는 사람 아무 소리 안 하거든. 그럼 자기 이길 줄 알았는데 졌어. 그럼 내년 선거 떨어지면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붙여줄게.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쌍용 줄다리기 하니까 야, 이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 논밭 이런데 산에 따른 그렇게 집을 안 졌어요. 논밭을 메꿔서 집을 세간 내고 또 집안에 또 집을 새롭게 지려면 논밭을 이제 다져가지고 하게 이못을 짙어 다지는 소리다. 그래서 왜 이못이라고 영어를 붙였냐면 판교는 저희가 항상 너덜이라 그랬어요. 널판지 반차 쓰죠. 너덜이. 너덜이 장간다. 너덜이 간다.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 판결을 가지고 우리는 어릴 때 너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남의 장이 고등동, 지금 고등동 거기가 현장이 있는 게 우체국이 하나 있습니다. 우체국 앞이 신장로길이에요. 내가 이게 돌았습니다. 이게 돌아서 갔어요. 그 입구에 앞에가 성남시 의장했던 박수영, 이수영 씨죠. 그 의장님 댁이 거기서 아버님이 정육점을 했었습니다. 이제 어릴 때 거기가 고등리장입니다. 고등리장, 판교 너덜이장. 분당이 양영중학교에 우리 박만장 우리 교수님이 양영중학교인데 그 앞에가 장터예요. 그 분당리 장터. 그리고 그러면 5일장인데 장이 하나가 어디냐? 우리 갖고 온 게 경안장입니다. 4개 장에서 거기 하나가 해서 경안장. 경안장 가면 무시장 있던 자리가 지금은 근데 수원은 이름을 잘 붙였더라고요. 경찰청 여기 가던 경찰청 넘어가죠. 오른쪽이 우만동입니다. 그 우만동이 거기에 옛날 우시장 엄청 컸었습니다. 그래서 소 살려면 아버지 따라서 걸어가서 석굴 보고 그랬던 그런 어릴 적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못을 짙어다니면서 이름을 붙인 게 그러면 4계면에 하나 마치 성남시가 4계면이 합쳐 성남시 됐으니까 면다리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판교 널다리 줄다리기 하면 줄이 밧줄이 돼버려. 그래서 제가 거기다 클것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용같이 굵은 클것자에다 판교 널다리 쌍용 거줄다리입니다. 이름이 제가 붙인 건 다 길어요. 그래 잊어먹지 않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못을 짙어내는 돌마면입니다. 그 돌마면이 이매동이 옛날 돌만 면사무소가 있었어요. 앞마을로 들어오시면 지금 갈보리 교회 송림고등학교 있잖아요. 거기서 포스코 아파트 있습니다. 포스코 아파트 정문이 수의실이 옛날 면사무소 돌만 면사무소입니다. EMC 골프장이 돌만 초등학교장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돌만 고등학교가 선생님들 사택입니다. 예전에 선생님 되면 무조건 사택을 다 줬습니다. 정부에서. 선생님들이 살아가는 집을 줬어요. 그러니까 살림도 하셨어요. 멀리 계신 분들 거기 살기도 하고 가족도 와서 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파출소, 얘는 지소라 그러죠. 지소가 이매동 청구아파트 612동 앞에 크다란 신장로가 됐습니다. 거기가 파출소가 있었어요. 근데 6.25 때 폭격을 맞아서 야 이게 한 군데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면만은 이메리에다 놔둬야 한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거기가 면사무소로 갈 때 그때 두산그룹에서 그쪽에 땅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두산그룹 땅하고 거기서 일부 바꾸고 지금 면사무소 자리에 두산그룹하고 땅을 바꿔 면사무소를 거기다 친 겁니다. 그리고 학교는 야탑으로 돌망면학교를 보냈고 파출소는 분당으로 보낸 겁니다. 지소를. 옛날 역사를 제가 여기 토박이가 아니려면 묘적에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못을 짚어다니는 소리를 이름을 붙여서 이못을 짚어다니는 이무기가 용어로 승천 아까 우리 윤종준 박사께서 말씀했지만 저도 어떻게 얘기를 들었냐면 저희 마을에 애정시절 때 일제시대에 저수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분당도 저수지가 있지만 임해동도 날들이 가무니까 이제 농사 지으려면 물이 없잖아요. 판교는 김대진 우리 원장님 계신데 그쪽에는 볼을 이렇게 갈게 막으면 그쪽 너덜 사람들 판교 보톨 사람들이 농사 짓기 싫어 다 모산 땅입니다. 그래서 물을 그쪽으로 대서 이제 볼을 막아주고 그 보막이 놀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어서 쌍용 주술다리기 하고 이무술 짚어다니는 소리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하나 또 만들자 했던 게 금토리 이제 금곡동이죠. 그게 천림산 봉화터입니다. 이제 봉화터를 제가 이제 시의원할 때 얘기했었고 경기 도의원 하면서 거기 예산을 투입해서 봉화 거기에서 다른 분들도 도움을 줘서 같이 저 봉화 그 옛날에 그걸 만드는 게 봉화가 일제에 대한 통신입니다. 정부에서 남산에서 불을 피우면 거기서 그걸 보고서 아 나라에 좋은 일이 있다. 나라에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봉화불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봉화불을 올린 걸. 그러면 금토리에서 그 봉화불을 보고 이제 광주, 용인, 이천, 하남 이런 데서 이제 해가지고 그게 전국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 봉화 축제를 하나 만들면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 숯불이라 그랬죠. 숯불, 안숯불, 바깥숯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역이 있는데 그 보면은 동사무소 보고 있는데 그 안쪽가 바깥숯불. 그리고 지금 옛날 시청이 있던 자리 지금 성남 시립병원이죠. 거기가 안숯불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거기 민원실 있던 자리예요. 거기에 남성현 구청장까지 하신 분 그 집 터 있는 자리가 옛날 숯 창고입니다. 숯 창고. 우리가 수세를 걷죠. 나라에서 물세를 받습니다. 농사 지면은 수세내요. 그죠? 우리 한동대 회장님, 그죠? 수세를 나라에서 받아요. 그래, 임금도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수세를 받는데 옛날에 그걸 못 내는 사람은 남한산서 이런 데 납부를 해서 수술 본 것을 수술로 공출을 냈습니다. 공판을 낸 거예요. 그러면 그 창고에다가 한 게 남상현 전 구청장 앞에 지금 도로죠. 거기가 수창고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마침 또 신상진 시장님께서 되면서 인수위원회에 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요번에 표지석을 만듭니다. 이건 필요해야 된다. 옛날에 뭐가 있었던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가면 여러분들 지나가셔도 아 옛날에 여기가 뭐가 있었구나. 이게 조금 더 있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에서 표지석을 오늘 윤종준 박사하고 해서 아마 도를 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그걸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숯불 축제 하면은 보면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숯불 축제로 이름만 붙여놓고 애들 들어와서 막걸리나 먹고 뭐 하면 쌈이나 하고 가수나 불러서 노래 부르고 그걸 끝나더라 이게. 그래서 한 해 김인규 청장이고 김인규라고 있어요. 도시건설 그쪽에 했던 분이 저를 부르더라고. 수정구청장으로 가가지고 야 우리 여기 숯불에 여기는 숯불 축제라는데 뭘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더라고. 돈 좀 내놔봐. 돈 500도 안 돼. 이거 가지고 만들어 달래. 알았어요. 또 뭐 벽돌로 할 수는 없고 배에다 판으로 해가지고 양지공원에다가 제가 그 가마터를 만들었습니다. 모형으로. 그래서 색깔로 칠해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실 게 우리 일제의 아픔에 이 민요는 1920년대 30년대에 다 만들어집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지만 그 아픔은 나라에 이런 사람을 우리는 바로 독립분들 자제분들 저는 우리 민족은 나라를 잃은 사람을 이제 아니다 찾아야 한다. 이걸 겉으로 표현하면
이놈들을 일본 순사들이 와 잡아가고 죽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래 속에 석탄 백탄 타는데 연기만 포벌성하고요 이내 가슴 타는데 연기도 김도 아니라네 이 노래 한번 해보실까요? 옛날에는 석탄 백탄 타는데 이게 원형입니다. 시작! 석탄 백탄 타는데 연기만 불성나고 연기만 펄썩 났어요? 죄송합니다. 석탄 백탄 타는데 연기만 퍼벌썩나고 해보세요. 자, 석탄 백탄 타는데 연기만 불성나고 요새 지가 안타까워 계세요. 저 사람은 노래가 잘 돼. 저걸 가리켜서 명창을 만들어야겠다 하면은 어느 날부터 안 나와. 어느 날부터 텔레비 나오고 있어. 트로트죠. 그래 다 가버리는 거야. 야, 앞으로 걱정입니다. 저출산 간결해서 애는 없죠. 아까 원장님 말씀했죠. 시험 가니까 그 아이들 농악. 작년 여주에서 초등학교가 전체 학생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54명이야. 미석축제를 54명이 다 나왔어. 그래서 거기 대상 줬습니다. 그 교장선생님 좋아가지고 마을 분들까지 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나와서 국수 삶고 거기서 막걸리 잔치하고 그게 바로 민속축제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어디 1등 주라 그랬는데 올해는 학생이 아닌데 주라니까 걱정입니다. 고민. 저를 또 위원장을 시켜놔가지고 30일 계시고를 수원에서 모여서 한 번 했던 거를 이제는 마을 시별로 다니면서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시장 군수가 나오고 의원들 나오고 지역 유지들이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하는데 옛날 가서 솥단지 걸어놓고 하는 거는 이천 여주 저쪽밖에 없어요. 저 양평 포천 동두천 이런데 그런데도 그걸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발가에 석탄 백을 타는데 이내가 그래서 거기에 일망무제 어른들의 가득히 심은 곡식을 농업보고 다 한 후에 학발양천에 우리는 효가 들어가는 노래가 다 되기는 거예요. 어떤 노래인지. 그래서 여기서 석탄 백탄이 우리 한동일 우리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석탄 백탄이 뭐예요? 연료예요. 연료, 그 연료는 알죠. 그게 뭐예요? 저 무연탄입니까? 수십입니까? 우리 박만현 선생님. 아니 요새 우리가 저 연탄지문 속탄 같은 네. 그런 건데 이제 거기에 연기가 나는 탄이 있고 그러니까 유연탄, 무연탄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네. 근데 여기 석탄 백탄은 둘 다 숯입니다. 숯. 그래서 제가 이 국악을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서울에 가니까 고깃집에 요정이라 그러죠. 고깃집에 가면 연기 나면 손님들 좋아하겠어요? 백탄을 피웁니다. 그럼 가스불같이 파랗게 고깃집에 파랗게 올라. 그게 백탄이고 우리 대부분 쓰는 게 석탄을 썼어요. 그게 까만 숯이에요. 이걸 요즘에 찜방이 그 뭐라 그래요? 숯가마. 숯가마 가시면 그 불덩어리를 갖다 지금은 도라마 통에다 넣죠? 그걸 깎아 차단시킵니다.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면 다 사그러져요. 그렇지 않고 끄는 거예요. 2, 3일 동안 그 압축을 시켜서. 옛날에는 그거를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숯을 태웠잖아요. 왕겨 이런 걸로. 그런 거를 물을 묻혀가지고 거기 먹고 그걸 위에 덮어서 이렇게 끕니다. 그러면 그게 하얀 빛깔이 나요. 두들겨 보면 쇳소리가 맑은 쇳소리라면 그게 바로 백탄. 까만 거 그냥 불 다 탔다 헤쳐가지고 위에다 물 버섯 꾼 게 그게 석탄입니다.
그래서 석탄 백탄 타는데 연기만 퍼벌썩 나고요. 이래 가서 타는데 연기도 긴데 나라 잃었는데 나라 잃은 서름에 이 타는 속을 연기도 긴 나이 나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숯불 축제를 제가 가마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숯을 100탄을 구하려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가마 하는데 여주를 갔더니 그게 있더라. 양평이군요. 거기 가서 있어. 그래서 그걸 사다가 놓고서 석탄과 백탄과 써놓고 질문했더니 아이들이 왔는데 지금 대부분이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구청장이 바뀌니까 다른 구청장이 오니까 안 부른대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야. 이게 봉화터. 그래서 성남에는 2개 명권은 제가 민속놀이를 만들었습니다. 직접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게 저희 여식이 이 국악을 합니다만 이게는 제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했죠.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2학기인데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중앙시장인데 사무실 있었는데 이게 햇빛이 나는데 뭐가 비치는 조그만 아이가 들어와.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외자입니다. 그립니다. 그래서 형님 방식으로 그러니까 방글 그러더라고. 너 이거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분당서까지 버스 타고 나 찾아온 거예요. 얘는 일찍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앞에 오더니 땀이 이마에 축축 흘렀는데 무릎을 딱 꿇더니 아빠 나는 공부 자신 없어. 걱정이 돼요. 그럼 뭐 하려고 했더니 아빠 같이 소리하면 안 돼? 얼마나 고마운지 곱게 알아줬죠. 근데 저희 어머니 난리가 났습니다. 너 하나도 만들지 그걸 또 왜 딸한테까지 전설. 근데 잘못 가는 길보다 하나만 하면 성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걔는 그때부터 소리를 하고 예술학교 다니고 또 대학도 그걸 하고 거기까지 석사 박사까지 그 길로 중앙대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지금 활동합니다만은 그 아이들 이 노동면 안 하려고 그래요. 노동면은 써먹을 데가 없어. 이번에 이제 10월 31일 날 야탁광장에서 오후 3시쯤에 저희가 경기도 민속축제예요. 그때 여러분들 오셔서 격려 좀 해주십시오. 많이 오셔서 31일 날입니다. 29일 날은 거기서 이제 그냥 대회를 앞두고 하는데 이번엔 제가 다른 지역 걸 경상도 어디죠? 상주 쪽에 있는 팀을 하나 초청을 했어요. 옛날 그쪽 분들 하는 노동에는 어떻고 다 비슷한데 억양이 다르죠. 토리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팔도 소리 이런 얘기가 되는 게 우리가 북쪽의 산도 남쪽의 오도를 가리키고 있죠. 근데 제주도는 도 속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지금은 들어가지만 아닙니다. 원래는 전라도 해남입니다. 해남군이었어요. 그게 1953년도 이때 제주군으로 분리가 됐죠. 55년도에 제주도가 됐죠. 이렇게 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리 할 때 우리가 항해도 사람, 한경도 사람, 평안도 사람, 충청도 사람, 경상도, 전라도 다 억양이 다른데 요즘에 와서는 인구가 많아지니까 경기도 남북도 해달라 그래요. 남북도. 그저 한수 이북 쪽을 북도니까 따로 만들어 달라 그래요. 또 전라도도 남도 북도, 전라남도 분하고 전라북도 분들하고 다릅니다. 성향이 달라요. 충청도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다릅니다. 경상도도 경상남도 북도 달라요. 뭘로 다른가 하면은 항해도도 한경도도 다른 이유가 항해도는 말이 뜨죠. 어가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98세에 작고 하신 이은가 선생님께서 평생 부르고 간 게 뭐예요? 배뱅이 굿이죠. 하나만 잘 고르면 평생 먹고 살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하나를 못 골라가지고 아직 못 먹고 삽니다. 그러니 왔구나 왔어 이라 평양사람 박수무다의 몸을 빌어서 오늘에서 왔어요. 이렇게 몸을 띄우면서 쳐주죠. 남쪽은 어디에 그게? 경상도입니다.
대구에 있을 때 교수로 있을 때 그 소싸움한 데가 어디죠? 청동. 거기 가마솥을 걸고 지금 체육관을 졌어요. 그때 말뚝 박아서 목장 가면 옛날 말뚝 박았죠? 그래서 소싸움을 했어요. 제가 청도 거기 대구에 있을 때 애들 데리고 축제를 갔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나간 곳을 아유 왜 아침부터 저분들이 막걸리 잡수고 싸움을 하시라 했더니 그게 노는 거야. 그걸 갖다가 그 토속인 토착인들이 부르는 거 그 토박이구나 저희가 부르는 통속 저희가 얼른 간을 통해서 불러준 저희가 만든 게 바로 그 노래가 날전무서 동지서 딸 꽃본 듯이 날전무 한번 해보실래요? 경상도 쪽으로 했네요. 지금 제가 부르는 거 하시네요. 경상도로 한번 해볼까? 날전무서 시작! 자신 있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거잖아요. 예? 그걸 갖다 저희가 만약에 날전무서 동지서 딸 꽃본 듯이 날전무서 한번 시작! 날전무서 동지석 딸 꽃본 듯이 날 좀 보소. 그러니까 이쪽에는 충청도에서 오셨고 여기 경상도에서 오셨고 여기는 강원도에서 오셨나봐. 이제 억양의 그 토니가 뒤에 방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노래가 달라진다. 이게 한경도 항해도가 억양이 그랬으니까 어가가서 근데 한경도 아침에 반갑수다리 또 봅시다리 누르죠? 네. 어디에 남쪽은? 전라도죠. 아따 긴게 어찌한단 게 아사 징그럽소 이 누르죠. 근데 충남이 남도 쪽하고 비슷하죠. 그랬슈. 아니요. 내가 그랬슈. 그죠? 근데 충북은 어때? 강원도 쪽. 아니래요. 뭐래? 아니에요. 그랬더래요. 뒤를 바짝 듭니다. 충북은. 충남과 충북이 달라요. 그게 강원도 쪽에 어디 가더래요? 밥 먹으래요. 그죠? 평안도가 그래서 평안도 사람들은 서울 경기도하고 비슷합니다. 동무 반갑습니다. 또 봅시다. 평음이죠. 서울 경기도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평안도 소리는 한경도 소리 많이 아시는 어랑타령 어랑 오야 도야 내 사랑 시작 아침 안 잡수셨어요? 오야 내 사랑아. 우리 여양 회장님도 어디서 나온 털인지 옛날 분들이 어랑 오야 너 믿고 나가야 돼. 다시 시작. 야 이게 어디서 나왔어? 야 이 드는 노래가 너거리 넘차간 노 이게 어디서 부르는 소리죠? 승현아 같이 부르는 거야. 그렇죠. 상해가지고 이 소리도 이제 다 사라졌어요. 먼데 사람은 듣기나 좋게 가까운 데 사람 보기나 좋게 너거니 넘차간 노 평풍 속에 그린 달기 꽃기어 울면은 오시려나 너거리 넘차간 가마솥에 푹 삶은 개가 멍멍 짖으면 오시려는 오긴 뭐라 가면 못 온다는 뜻입니다. 저도 이거 어릴 때
다니면서 다 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하지, 지금 이런 소리가 다 사라졌어요. 경기도 민속축제 다니면서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대부분 연세 잡수신 80, 90대 분들 나오셔서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세상 떠면은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요번에 김대지 원장님한테 참 잘하셨습니다. 시장부터 다 나온 데서 제가 직접 얘기를 해요. 이 어른들 살아계실 때 많이 달라고 안 합니다. 1년에 당신의 예산에 2, 3천만 원만 만들어두면 아이들한테 가르치게 해라. 이런 소리. 이 어른 돌아가시면 어디서 가져올 거예요. 이게 무난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하지만은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랑 오야 너야 모두가 내 사랑이로다 하거든. 시작! 오랑 오야 너야 모두가 내 사랑이로다. 기차가 떠나려면은 철다리가 울고요. 시작! 기차가 떠나려면 철자리가 울고요. 이 사람이 떠나려면 신우의 남편이 우노나. 이 사람이 떠나야죠. 시작! 기차가 떠나려면 철다리가 울고요. 이 사람이 떠나려면 신우의 남편이 우노나. 신우의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그 집은 망할 집이죠. 웃기는 양도 이렇게 노래말이 참 에피소드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어랑 이렇게 부르죠. 한영도 아침에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토리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평안도는 평음이요. 약산 좀 해보실래? 약산 시작! 약산 아직 안 끝났어요. 모르러 여기까지 시작. 약산 이게 잘 우리 선인들이 그 참 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 세월이 가는 건 할까요? 이게 수신가입니다. 평안도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소리는 어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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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로 넘어간 청천하늘에 청천 하늘에 작은 별도 많고 용해가 속에는 수심도 많다. 예전에는 수심도 많다 그랬어요. 그 수심이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희망도 많다. 이내 가슴엔 희망도 많다. 다 같이 하세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런 노래를 여러분들이 비행기 열몇 시간씩 타고 가서 2, 3일만 지났는데 어느 식당에 들어가니까
아리랑 땅땅디당 띠디디디디디 그러면 여러분들 눈물 나고 마음이 숙연해질 겁니다. 그게 바로 한국 사람이 그래서 정이 많은 거예요. 그 나는 있는 거고. 그런 소리가 이게 원래 다 우리는 12박 중머리 장난에 맞췄어요. 근데 6.25를 겪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우리 노래가 빨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 나정 양반 얘기했죠? 70년대 나정 양반 양은소시 나왔어요. 그전에 무쇠솥에 밥 뺄 때는 무쇠솥에 밥 빼고 조금 있으면 엄마가 얘 다랑니가 한 주먹 갖다가 그 좀 밥 좀 뜸들여라. 그죠? 기다리는 우리 민족이었어요. 근데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기도 넓히고 새마을운동을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밥 끓여 먹고 빨리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한때 그걸 안 하고 옛날 양반같이 청선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쉽습니다. 시작! 요 숨 쉬면 안 되는 거 여기까지요. 이런 노래가 아까 아리랑도 중머리 장단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하니까 아리랑 아리세 마찬가지인 거예요. 원래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렇게 불렀어요. 애절하게. 그래서 근데 이번에 제가 충청도로 가는데 저 충북 쪽에 가면 여러분들 박달재가 어디서 부르죠? 물건 없는 박달재. 제천 쪽에 제가 그 새마을 지도자 통장 분야니까 한 500, 600명 되더라고 지역주지가. 그 당시에 그게 90년도 중반 좀 넘었을 거예요. 제가 의연하기 전이니까. 거기 불렀어요 저를. 갔더니 강의를 해달라 해서 했는데 그 집안 서씨 집안 종친에서 저한테 고맙다고 감사패 만들어준다는데 지금까지 안 만들어줘. 서씨 집안 애들 효녀가 있어요. 거기에 도토리 묵을 싸서 팔아준죠. 금봉에 나오죠. 금봉의 성이 서씨입니다. 서금봉에. 그랬더니 박수 치면서 고맙다고 우리 집안에 이런 효녀가 있는 거를 알려줘서 고맙다고 감사패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지금 20년이 됐도록 연락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충청도식으로 1920년대 이런 노래 30년대 만들 때는 정동산 박달재를 물건 없는 우리만 우랑나 처고리가 구준비에 전문거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거든. 서양음악이 들어오니까 정동선 박달재를 물건 없는 이거 한번 해보실래? 시작! 에이, KBS 가요 무대를 보실래 했더니 안 되겠네. 이게 새마을 운동하니까 이게 가서도 안 되겠다. 충청도 분들이. 그때부터 변한 거예요. 그 세종시가 생긴 겁니다. 하고 있으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정동산 단체를 불건없는 우리만 짠짠짠짠짠짠 모랑만 저거리가 요걸 해볼까요 한번 시작 정동산 단체 박수면서 불건없는 우리만 모랑날 저버리라 고정비에 전면고려 왕검이 집을 짓나 고개마다 고비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가요입니다. 자 이렇게 시대 흐름에 따라 노래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냥 우리도 바뀌었죠. 그죠? 한때 치마 입고 우리 어머니들이 부엌에서 밥을 할 때 앉을 때 이렇게 앉았죠. 엉덩이 대고 무릎은 세우고.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 여성과 부인병을 고치려고 옛날 우리 선인들은 대단한 겁니다. 자욕하죠? 옛날엔 그게 자욕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버님이 이제 모내기가 끝나고 나면 솔까지나 뭐 그때 가서 가지 치러 가요. 일하시는 분들 모시고 산에 풀 뜯고 가지고 싸나. 다가 그게 모내기 했을 때 6월 그때 그 당시 6월이죠. 5월 6월 그때 그 가지면 솔잎이 안 떨어진답니다. 잘. 근데 지금 가서 해놓으면 솔잎이 우르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데 어느 때는 저보고 그래. 예, 요번에는 가랑잎 그걸 넣어드리고 오늘 솔까지를 넣어야 그게 바로 어머니가 젊은 청춘을 자랑하는 여성의 그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럴 때 그 자역하는 그 째는 게 바로 그거였어. 거짓말 같죠?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모르는 부인병도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찐빵 이런 데 가서 자역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박달재가 여기 금봉이가 박달재가 누구냐면 밀양박씨입니다. 제천에 과거으로 가고 그 집안이 어마어마한 고을에 돈이 많았어요. 근데 자꾸 과거에 낙방을 하니까 장가는 보내겠고 그 불러다가 장가를 보내려고 설왕당 고개로 올라와서 더운데 쉬고 있는데 저 한 구석에서 모녀간에 속삭이면서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금봉이네 집이 거시기가 쪽으로 너무 가난해서 어린 동생 셋에다가 병든 어머니의 아버지는 안 계시고 그러니까 몸종으로 금봉이가 팔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을 모녀간에 우는 것을 저쪽에서 달빛에 어린 것을 박달재가 봤습니다. 그 집에 가서 아무리 이쁜 여자를 가서 설을 봐도 그때 달빛에 어린 여자가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오는 여자가 없죠. 없어서 어느 날 두레박 소리가 나길래 뒤를 보니까 그때 달빛에 어렸던 그 여인이 두레박질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을 어디서 했다고 아까? 물레방 안 해보셨어요? 할머니 안 해보셔서 물레방에서? 아 썩은 뱀서 좀 했으면 얼마나 멋있어. 썩은 뱀이가 큰 번데기도 있고 작은 번데기 있고. 그래서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금봉이 어머니 그 집에 싼 논수마지기에 팔려서 낳고 아이를 가졌는데 그러면 지금 같은 아이라고는 복 많은 사람은 결혼식 하기 전에 손자 3명 4명씩 데려 들어오더라고. 저도 우리 아들 보고 야 한 명보다 뭐 4명 5명 들어가도 고맙다. 요즘에는 뭐 쌍둥이 이렇게 잘 낳더라고요. 그냥 오는 것보다 좀 데려와라. 혼수 아무것도 필요 없고 사람만 많이 데려와라. 그래 무슨 얘기예요. 아이를 낳는데도 금봉이 아들이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양반의 씨앗이 바람결에 시날려 구중물에 떨어져서도 그 아이는 양반이다. 너는 쌍년이니 그 아이 젖을 물리지 마라.
가슴 아픈 얘기죠. 그래서 금보이가 그 집을 쫓겨나서 여자가 흘러가면 어디를 가? 옛날 대포집밖에 더 있습니까? 갈 데가. 뭐 그때 공장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 젓가락 들여놓으면서 거기 한에 쓸어서 금보이가 옛날 그 제천 생각하면서 정동 달제 이렇게 했던 게 이 노래를 많이 만들어졌다는 설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가 그 집안이 망했겠죠. 박달재는 돈이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노름하고 술 먹고 마약하고 그러니까 집안인데 술이 아주 채가지고 남자가 돈 많으면 옆에 뭐가 생겨. 뭐가 생겼어요. 같이 갔는데 어디 수막거리를 지나가는데 어서 듣던 목소리가 들려. 보니까 금봉이더라. 거기서 저 해가지고 거기 사진자를 몰려서 이 얘기를 하려면 2시간이 걸려. 근데 오늘 그 얘기. 윤 박사님, 예. 내가 몇 시까지 가니요? 12시까지요. 11시? 12시요. 12시? 예. 아, 감사합니다. 계속 얘기해요. 들으실만 해요? 네. 박달재를 불러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금봉이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서로 거기서 살인사건이 난 거예요. 그런데 금봉이가 살인사건에 금봉이와 박달재 사이에서 난 아이가 그런 집안의 시가 좋아서 이제 판사가 됐어요. 아, 검사가 됐어. 근데 그 집에 유모로 있던 모습 있던 분들이 결혼해서 살면서 그 집안이 망하니까 그 아이를 서울로 양자로 보냈습니다. 양자로 그걸 따라가서 그 옆에서 그 아이가 자라는 걸 보기 위해서 그분들 두 분께서 군밤장사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그렇게 주부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금봉이가 살인자로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이 노파 두 분이 지금이나 그때는 검사, 판사 만나기 쉬운가요? 어렵죠. 이 어른이 가서 물을 가름하고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서 보니까 자기 어릴 때 군밤 주고 군고구마 주고 했던 그 노파들이 있거든. 아, 그 왜 저기시냐고 들어오시라고 해가지고 그 사연을 다 얘기한 거예요. 얘기를 하니까 한번 봅시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나 어머니는 내가 혹시 잘못해서 그 자식이 잘못될까봐 뭐라고 했느냐. 저는 판사가 검사가 물었어요. 혹시 저 같은 아들이 있습니까?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 아이 낳지 않았습니다. 그 사연을 다 들은 박달재와 금봉이 사연한 아이가 그 노파한테 노모한테 얘기를 다뤄줬으니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없다고 아이가 없다는 얘기를 왜 그러죠? 잘못하면 그게 잘못될까봐 출세에 지장이 있을까봐. 그러니까 그 검사가 검사복을 팽이쳐서 버리면서 어머니 하면서 그 막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자가 언약간의 사랑입니다. 그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부모님이 생전양에서 10년, 20년, 30년에 가서도 어머니 얘기만 하면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흐릅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죠. 우리 박만선 선생님 맞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충청도는 이 정도만 가고요. 그런데 충남 쪽에 하나 생기겠어. 83년대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그 천안 상거리 가니까 내가 부를 때 이 노래가 불러지만 충청도 민요는 아닙니다. 내가 서울서 만들어진 거예요. 천안 상거리 흥흥흥명수야 보들은 이렇게 불렀어요. 그걸 우리나라가 천안 상거리 흥흥수 보들은 거기서 상거리 이쪽으로 오면 부여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 상거리. 그 축제를 하는데 저보고 오러서 갔더니 능수보들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이 시장한테 그랬죠. 시장이 여기 능수보들 심으세요. 지금 가니까 지금 능수보들이 아주 엄청 그 왜 시장 밖에는 안 불러. 그때 환산했어요. 불러주면 내가 그 얘기 좀 할 텐데. 저때 뭐 충청도 그 천안 상거리 가지고 뭐 지방 문화재를 만드는데 학술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어떻게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글 좀 몇 자 써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원고를 30만 원 보내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잘 봐서 잘 썼습니다. 근데 그거를 인증을 해주는 게 그 원형은 서울에서 만드는 거지 충청도에서 한 건 아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토속적인 소리로 가라. 그런 얘기를 해서. 근데 그 노래가 천하의 삼거리 흥 그런지 알까요? 충청도 충남 쪽은 말을 안 합니다. 흥 이거 한번 해보세요. 시작. 천하산거리 시작. 천하산거리 우리 야영 회장님 말씀에 천하의 삼거리 하는 거 원래 충남 쪽이에요? 아니요, 저 제천요. 제천? 예. 근데 그 제천 사람이 천하의 삼거리 올리지 왜? 그쪽 제천 쪽은 그렇게 하는 그래요? 예. 삼거리가 끝나는 건가? 끝나는 거는 어디 가요? 아니요? 하듯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충청도. 이제 어디로 갈까요? 화장실 안 갔다 오셔도 되겠어요? 다녀오셔야죠? 네. 네, 다녀오세요. 그러면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뗄나무 말씀하시니까 고향이 어디세요? 양평입니다. 그죠? 뗄나무 경기도. 이 경주사람 뗄나무 하러 간다래요. 딴 데는 나무 하러 간다고. 네. 뗄나무 하러 간다고. 양평 보내면 양동. 파주 쪽에, 내가 파지야. 예, 파주에 제가 5월달에 거기 가서 심사를 했어요. 파주에 가서. 그 어른들이 지금 노동을 하는데 방앗하게 현대식으로 애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 노래예요. 무대로 방하는 현재 거고 옛날의 노래는 야하 아나 웃겨라 방아로구나 너니가 난너 나니가 내너 니나 너 방아가 좋다 모두 차 좋구나 이 방아가 뺀 방아냐 아랫역 분역 경상방아 여주 이천 차차방아 김포 통진 밀다리방아 이방아 저방아 다 찌어도 에헤라 호방아 이 원파트입니다. 다 잊어먹었어요. 거기 어른들이 제가 심사하면서 거기 시장한테도 얘기했어요. 1년에 2, 3천만 들여서 이게 빨리 저분들 돌아가시 전에 하라고. 그러니까 거기 어른들이 제가 심사평하면서 그 노래 하니까 저보고 와서 파주 와서 좀 가르쳐 달래. 그래서 내가 시장 보고 내가 오는 거 올 테니 다른 건 필요 없고 여기 성남역에 오려면 배가 고프니까 밥하고 갈 때 버스비만 줘야 돼 막 웃더라고. 거기 어른들도 잊어먹는 거예요. 왜? 생활이 다르다 보니까 이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까도 이제 제가 이야기하다 돌아왔습니다만 저희 아이가 이무술 짓더란 소리 하면은 일반 민요는 그냥 어리시고 저리시고 지활자정네 안기노지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무술은 에여라 지경이 외마디 소리 힘을 줘야 되니까 노동면 다 힘 줬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가요. 그러니까 안 해요. 아프다 목 아프다라고. 근데 이거 써먹는다. 자꾸 써먹는다. 성남시도 샹통문화재 만들었지만 한 달에 운영비 100만 원밖에 안 줘. 한 달에 400~500만 원 주면 그 사람들 봉급이 되니까 먹고 사는 게 되니까 직업이 되죠. 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전선 못합니다. 저희도 이제 비디오 찍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충청도까지 갔었죠? 네, 충남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제 경상도로 갈까요?
경상도 아까 미량아리랑 뱃노래 이런 소리가 다 경상도 민요입니다. 에야노야노야 에야노야노 어기여 차 뱃놀이 가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차 되는 게 바로 경상도제입니다. 경어는 됐나? 되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에이야노 야노야 이거로 하던 거를 어기야로 바꾼 이유가 일본말 비슷하다. 에이야노 야노가 그래서 어기야 제처럼 바꾼 겁니다. 여러분 노를 지면 이렇게 져요, 이렇게 져요. 밖에서 아니요 밑에서 이게 져야 합니다. 그래야 배가 나가요. 이렇게 하면 배가 빡 합니다. 양평에서 뗏목 타보셨어야 되는데 안 타보셨구나. 양평에 내가 행사에 가서 두물머리 있잖아요. 그 두물머리가 왜 두물이냐면 물 내려오는 게 양쪽에서 하나로 합치기 때문에 두물머리입니다. 그래서 한강 타령에 용문산 내리는 물 두물머리 감도나 양수리를 거쳐서 노들로 흘러만 가노나. 제가 그 노래를 한강산에 없는 걸 용문산을 불렀더니 거기 군수가 그 양평 노래니까 묻더라고. 한강산에 양평 노래 만드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의 그런 소리 좋잖아요. 두물머리 흐르는 물 용문산을 감도나 양수리를 거쳐서 노들로 흘러만 가노. 여기 노들이 어디냐? 노량진입니다. 예? 글로 흘러갔다 이게. 그래서 양구 쪽에서 저 위에 그 발원지 그게 저 강원도 쪽 어린데 저거 가봤어요. 거기도 물 최초로 남쪽에 나온 데는 흐르는 검룡소에 계시나요? 네? 검룡소? 예. 아시네. 거기 저도 가봤어요. 거기서 물이 발원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러한 노랫말이 그래서 한강 타령에 이런 노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경상도 쪽에 왔으니까 경상도에 뱃노래가 그런 식으로 에야노야노야 에야노야노 거기여 차 뱃놀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거기여 차 뱃놀이가 잔다. 여기서 맛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노래도 맛이 있어요. 창에 멀리 먼 바다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시작. 창에 멀리 먼 바다에 시작. 창에 멀리 먼 바다에. 우리가 역가사람이 딱 때리죠. 딱 때려 아파 그러면 진짜 아픈 거예요. 근데 때렸지 아파 그러면 또 때려요. 안 아픈 줄 알고. 그죠? 근데 저기 돌아간다 그러면 돌아가는 게 보이는 거고 저기 돌아가면 이미 벌써 보통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에 멀리 먼 바다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창에 멀리 먼 바다에. 뭔지 가까운지 알 수가 없네. 창에 창에 멀리 먼 바다에 해보세요. 창에 멀리 먼 바다에 왜
꺼린다. 해보세요. 외로운 등불만 깜빡거린다. 박자 잘 맞춰야 돼. 잘못 쳐 놓쳐. 외로운 등불만 깜빡거린다. 해보세요. 외로운 등불만 깜빡거린다. 깜빡이라 하고 다음에 또 넘어가야지. 계속 시간이 그래서 뱃노래는 이제 경상도 노래예요. 일반인들이 볼 때 그게 이쪽에서 많이 경기 소리하는 분들 부르다 보니까 경기민요다 이렇게 해요. 그러나 분리를 했을 때는 경상도 민요다. 미량아리랑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서 딸 꽃본 듯이 날 좀 보소. 3번 시작.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석 딸 꽃본 듯이 날 좀 보소. 그래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도망간단 말이야.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시작.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서 딸 꽃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리가 났네 아리가 고개로 넘어간다. 천부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좋지마 입에 물고 입만 빵끄요. 해보세요. 시작. 천부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그치나 입에 물고 입만 방긋 거기서 정든님한테 잘 보여야지. 입만 방긋. 이거 해주셔야 돼요. 다시 시작. 입만 방긋. 애교를 부려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경상도 쪽에 민요는 이런 식으로 가고. 그러면 이제 안 간 데가 어디예요? 제주도 제주도는 나중에 가고. 전라도. 전라도에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좀 가르쳐 드릴게. 제가 어디 서울에 가면은, 저거에, 그 판소리 한마당 해보시오. 아니, 판소리 신청만 하려면 보통 2시간, 3시간 걸리는데, 그걸 들으겠어요? 재미도 없죠. 그 여러분 얘기하실 때 뭐라 하냐면, 판소리 신청관 중에, 춘향이와 이들의 노는 그 대목 좀 해주시오.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오너라 놀자 저리 걸으라 디테일을 보자 한장한장 걸어라 웃어라 만곁에를 다 버려라. 내가 남도 소리까지 하네. 그러니까 팔도 소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적벽화 어디 대목 좀 해주시오. 그 한 마당당 보통 2시간씩. 그래서 판소리 12마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사라지고 지금 5마당밖에 없어요. 저희도 안비치 묵결 이은주 선생님이 76년대에 인간문화가 될 때 8곡밖에 없어요. 근데 12달을 마치자 문화재 3사람을 만들래.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몇 곡을 더 집어넣어서 선율 같은 걸 집어넣어서 12곡을 만들어서 문화재를 지어한 겁니다. 이분들이 할 때, 그러니까 남도 소리에 12마당이 있었는데 다 사라지고 이제 5마당밖에 없다. 근데 거기서 이제 조상현 선생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 판소리 하려면은 경기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침에 목을 풀고 와야 돼. 목을 못 풀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못해 헬스장 가서 1시간 반 뛰다 보니까 목을 했잖아요. 그래서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그 봄이로구나. 요걸 30분 해야 몸이 풀리죠. 경기소리도 제가 무형문화재로 된 게 68년도에 무형문화재가 됐죠. 그때 할 때
사천 초목이다 무성한데 악보가 없어요. 구음으로 배운 거예요. 근데 선생님마다 발음이 달라. 이가 빠졌으면 또 발음이 달라져. 이거 만드냐고. 책이 없었어요. 책이 배아파 이창관 선생님께서 다 예전에는 우리 인쇄가 책을 못 만들었잖아요. 어렵죠 만들려면. 교과서 이런 거에는 다 쓰셨어요. 가요집사를 써가지고 당시 쓴 걸 등사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책을 만든 걸 제가 그 전에 주셔서 그래서 선생님이 집에 가면 인기가 없더라고. 왜 인기가 없는가. 나 같으면 대단한데 문화재인데 그때 정부에서 30만 원씩 줬습니다. 지금 한 150만 원 주지만 왜 인기가 없는가 했더니 선생님이 책을 만들어 주시면서 인기가 없어진 거예요. 가정에 사모님이 싫어하시더라고. 왜 그러지 마세요. 책도 만드시고 대단한데 이 책 장사가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더라고. 인쇄소에 갈 때 책값 완불 안 하면 책 안 줘요. 그럼 어때? 집을 팔아야죠? 뭘 팔아서도 책값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팔 때 한꺼번에 그 책이 다 나가나? 안 나가죠? 아는 사람 없어 내가 사인해서 이거 오늘 내가 책 만든 거야 한 권씩 한 거 주다 보면 그 사람도 책값을 좀 주고 가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라고 그냥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남고 뒤를 만지는 게 미치는 게 책장사다. 그래서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아직 안 만듭니다. 만들어 봤는데 미치긴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지역의 방언에 따라서 소리가 억양에 따라 달라지고 토리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달라지고 아까 이제 파주 쪽 얘기됐고 양평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 들소리, 모래기 소리 같은 거, 상해 소리 아까 제가 처음에 했지만 이런 소리가 이제는 다 사라져 갑니다. 이게 우리 문화입니다. 우리 정신은 그 민족의 정신은 문화입니다. 문화가 없으면 그 민족성이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 중국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들 제가 90년 중반부터 중국을 많이 갔었는데요. 심양 아시죠? 심양 갔었는데 가보면 이 한국 조선 사람들은 중국에서 소수민족 67개인가 65개가 있다 그러는데 추석 명절 징갱가리씨가 못 치게 하더라고요. 공안이 경찰이잖아요. 왜냐? 이 조선 사람들은 징갱가리 소리만 들으면 뭉친답니다. 뭐든지 다 한대요. 그러니까 일제 때 농사질 때만 두들겨서 농악이에요.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거예요. 원래 우리가 두레놀이, 풍물놀이 이게 우리 언양입니다. 농사짓는 농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막걸리 한 잔 먹여놓고 그냥 일 시키려니 뭐니까 그때 진깽가리 그리고 태평선 보면 흥이 나서 그 피를 다 잊어버려. 그래서 또 농사 일 시키니까 농악은 농사질 때만 두들겨라. 일제 때. 이러시죠. 참 안타까운 얘기죠. 긴 게 어쨌단 게 왜 그래 쌌소. 남도 소리는 여러분들 아까 말했는데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닿니 아라리가 닿니 한번 해보세요.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나누네 아리랑 아라리가 나누네. 이하연 회장님 그거 잘해야지 잘못하면 딴 던질 때 화장실 받는 줄 알고 오해한다. 아리랑
아리가 나니샤 하면서 아리랑 시작. 화장실에 계서 안 하시는 거예요? 아리랑 아리가 나니샤 제가 할 때 입 다물지 않았어요. 아리랑 이 아니고 흘러있다. 시작. 노다 한시 놀다 하나가세 저다이 뚜렁 놀다 나가세샤 노다 하세 노다 하나가세 저다리 저다리 떡 시작. 저다리 떡따지도록 노다가세 저다리 떠야 되는데 뜨지 않으시면 어떡해요. 저다리 떡따지도록 다시 시작. 저다리 떡따지도록 노다나가 다시 아리랑 쓰리랑 아리가 난게 아리랑 아리가 난게 청천 하늘은 잔들도 많고 이내 가슴에는 희망도 많다. 청천 별도 많고 이내 가슴엔 희망도 많다. 다같이 아리랑 쓰리랑 아리가 났네 아리랑 아리가 났네. 네. 이제 팔도는 다 왔다 갔어요. 이제 제주도 안 하면은 섭섭하죠. 그죠? 네. 어릴 때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너영 나영.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입이 그리운다. 여기서 잘해야 돼. 다시 아침은 시작.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입이 그리운다. 너영 나요 둘이 동시에 걸고요. 낮에나 밤에가 구나. 우리 집 서방님은 명태잡이 가는데 시작. 우리 집 서방님은 명태잡이 갔는데 바람아 광풍아 석달 열흘만 불어라. 바람아 광풍아 석달 열흘만 불어라. 나가 죽으라는 거지. 근데 제주 가면은 제주도에서 여자가 가부가 많은 게 계속 많은 거예요. 우리 집 서방님은 명태잡이 갔는데 바람아 광풍아 석달 열흘만 불어라. 자, 우리 집 서방님은 명태잡이 갔는데
만 불어라 너영 나영 둘이 동실 놀고요 낮에나 밤에나 사랑이로구나 한라산 올라갈 때 누이 동생 하고요 시작 한라산 올라갈 때 누이 동생 하고요 한라산 내려올 땐 여보 당신 하지요 한라산 내려올 땐 여보 당신 하지요 그럼 도망가 한라산 올라갈 때 누이 동생 하고요 한라산 내려올 땐 여보 당신 하지요 한라산 올라갈 때 누이 동생 하고요 한라산 내려올 땐 여보 당신 여기 자네 여보 당신 하지요 자 여보 당신 하지요 한라산 입구에 가면 거기 괜찮은 남자들 많이 있어요. 아무나 잡으세요. 자꾸 올라갈 때 누님 동생 해가면서 올라갔다 내려갈 때 여보 당신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주도 분들한테 가서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해주면 그거는 좋대. 우리 집 서방네 명패자비가 100일 동안 바람 불려는 거 하지 말래라고. 그래서 그냥 웃으려고 재밌으라고 그죠? 제주도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그 제주도의 토속적인 방언 노래 이게 둥그레 당실 둥그레 당실로 당실 혼자 머리로 달도 밟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둥그레 시작 당실 둥그레 당실 너도 당실 혼자 머리로 달도 밟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한라산 어디에 시럽 미군 승만승석이 해녀는 바다에 둥승만수 둥그레 당실 너도 당실 혼자 머리로 달도 밟고 내가 머리로 갈까요? 어디 있냐면요 7쪽에 제주도 있죠. 한라산 허리에 시렁이 군성만성석이포 해녀는 바다에 던성만소 자 한라산 허리에 시렁이 군성만성석이포 해녀는 바다에 던성만소 다시 둥그레 당실 너도 당실 혼자 머리로 달도 밟고 내가 머리로 1절 하겠습니다. 호돌떡이에 저기 춘향 나온다 달도 밟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둥그레 당실 너도 당실 혼자 머리로 달도 밟고 내가 머리로 제도 방언이야 머리가 아니고 이게 머리가 어디로 갈 거나 이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그 머리라고 합니다. 원자머리 그게 뭐냐면 해녀들 쓰는 거 있죠 머리랑 바다에 들어갈 때 그 보이라고
그걸 가지고 원점을 하고요. 이 지역적의 방언, 토속적인 방언. 그러니까 우리가 강원도 아까 있지만 강원도 한량에 아주까리를 정성나면 뭐라고 불러요? 아주까리. 맞아. 피맞아요. 맞아. 피마는 여기 말이에요. 맞아요. 경기도 말입니다. 피마자. 아사리. 아사리. 아사리 동배가 여지마를 누구를 끼자고 머리에 기름 동백 기름을 발랐잖아요. 아주까리 기름을 발랐고. 그래서 그 어디입니까? 충북에 있는 구인사는 아주까리를 많이 신더라고요. 그 위장병 있는 분들은 그 스님들이 아주까리 기름 짜서 아침마다 그걸 공복에 한 숟갈씩 먹어라. 그 위장병을 깨끗이 거기는 아프다 그러면 스님들이 아주까리 기름을 주더라고. 위에 소화한다고 뭐 한다면 위에 그 채보랍니다. 아주까리. 그래서 거기는 아주까리를 많이 심어요. 그래서 아주까리 동백을 아사리 동백아 여지마래 누구를 끼자고 머리에 기름 해보세요. 아사리 동배가 여지 마라 누구를 깨자고 머리에 기름. 아니 점심때가 돼서 그래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자 힘있게 해보세요. 아주까리 동배가 여지 마라 누구를 깨자고 머리에 기름. 자 아주까리 동배가 여지 마라 누구를 깨자고 머리에 기름.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동해로 넘어간다. 만나보세 아사리 청자로 만나보세. 아사리 종자로 만나보세. 아니 만난 사람이 없어요? 만나보세 아사리 청자로 만나보세. 자 만나보세 아사리 청자로 만나보세. 아리아리 쓰리쓰리 하라리요 아리아리 동해로 넘어간다. 이 강원도 사람 얘기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강원도 사람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 이 박자가 엇박자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똥따쿵 이 장단이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국거리 세 마치도 아니고 세 마치 쳐도 안 맞고 국거리 쳐도 안 맞고 엇박자입니다. 똥따쿵 이게 어려워요. 아주까리가 저 한우백년 중머리 장단이니까 쉬운데 박자가 이거 잘못 풀면 삐져 장단이. 자 이제 내일 모레면 뭐가 오죠? 추석이 오는데 제가 요새 오산에 초등학교 문화재청에서 강의 좀 해주라서 갔는데 2학년 아이들이에요. 선생님이 들어왔는데도 장난치고 교실 바닥에 누워서 장난치고 아주 엉망입니다. 그 요새 교권이 어떻게 보면 한데 선생님 보고 나서 야 연마 너 일어나. 그랬더니 네? 눈 동그랗게 쳐다보더라고. 내가 앉아. 그 선생님이 잠깐만 봐요 그러더라고 나를. 그래 밖으로 나가서 애들한테 그러면 큰일 나고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엄마 아빠들 야 저희가 선생님 그린데다. 똥은 뭐도 안 먹어? 개도 안 먹어. 개도 안 먹는다. 얼마나 선생님 속이 썩었으면. 선생님 그림자도 선생님을 존중하니까 선생님 선자가 착할 선자가 아니에요. 원자 선생님이잖아요. 먼저 우리보다 그러면 그렇게 존중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선생님도 컴퓨터가 있고 애들은 그걸 3일 3번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니까 애들이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핸드폰 찍어가지고 아빠 엄마한테 가서 어떤 선생님 와서 막 야단쳤다가 일러라. 근데 일러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일러면 문제 생긴다 이거. 지금 교육이 어디 움직였어요? 이렇게 수업하는데 움직여요? 없었다. 그게 교육입니다. 필요합니다. 효가 뭡니까? 늙을놓지 아들 자자잖아요. 이 몸이 늙으면 자식이 부모님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즘에 효가 어떻게 됐어요? 예? 대답 안 하시네. 객관적으로. 효잖아요. 근데 효자가 바뀌었어. 이제 아들 자자가 우러 올라가. 잘난 놈은 나라에서 뺏어가. 돈 잘 버는 놈은 누가 뺏어가? 장모가 뺏어가. 돈 못 버는 놈은 평생 내 왼수야. 내가 늙어서 이 자식 나이 80에 노령령 못해서 얘 소주 살고 담배 사줘야 돼. 다 그런 건 아닌가면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겪었어요. 96년도에 내가 경기도 의원 할 때 성경 아파트에 살았어요. 담동을 살아야 돼서. 피곤해서 낮에 잠깐 좀 잠이라면 막 술 먹고 깨끗거리는 게 옆방에서 그래. 이 창문으로 한두 번에. 그리고 어머니를 화성사 절에서 만나. 그 어머니 기도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아드님이 왜 낮에 일 안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알코올 중독자야. 그래서 한 번은 술을 먹고 또 깨끗거리고 문도 열어놓고 아파트만 불렀어요. 갔어. 너 이놈 도의원이구나. 나보고 그래 이놈 도의원 됐다 한다래. 그래. 근데 너는 왜 술만 처먹고 깨끗거리냐? 이 시간 돈 벌어야 되겠더니 시발 누가 이제 백도 없고 못도 없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 또 그럼 내가 직장 잡아줄게 할래? 그랬더니 직장? 알았어. 너 그 행정 뭐 할 줄 알았더니 글도 배우고 또 없고 아는 거 뭐냐? 노가답니다. 근데 그것도 백이 있어야 한답니다. 그래? 마침 그 옆에 에스카이어 그 공장 새로 아파트형 짓고 그래. 그 소장을 만났어. 내가 사실 이런 사람인데 이 아파트 공장형은요 경기도 소관입니다. 성남시 소관이 아니에요. 관리가. 그래서 찾아와서 그냥 경기도 의원인데 여기 이렇게 좀 해서 여기 일을 할 거 없습니까? 했더니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데려갔더니 저 넘어지면요 제가 약값 더 물어줘야 합니다. 안 받는 거예요. 연세 있는 분들 젊어 보여도 안 받아요. 내가 책임질 테니.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예비군 훈련 받다고 옥화 있죠? 군화. 그거 하고 군복하고 갖다 줬어 내가. 입어! 술 먹지 마. 했더니 야 안장을 세워줬지. 왜 그 짐 싣고 나갈 때 그거 하는 거 뭐예요? 그거? 세릉기에다 물 청소 받고 청소하고 나면 호각하고 안장 세워주고 모자 세워놨더니 이거 하는 거요. 그 사람 지금요 마누라 도망갈 때 다시 들어와서 작년에 딸 시집 보낸다고 저보고 줄여서 벌어 내가 줄여서 사줬어요. 집이 행복한 집이 돼버렸어요. 근데 뭘 몰라서 정말 그 어머니는요 나만 저기서 보면 나 행사했다고 오세요. 저기서 기어서 와. 기어서 오는 게 저라고 오는 거야 선생님은. 그렇게 뭐가 수레바퀴도 올라갈 때 심장 살짝만 받쳐주면은 좋지 않습니까? 그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한가위가 되니까 아이들한테 제가 물었어요. 한가위 추석에 뭐 하니? 그랬더니 용돈 받는 날이요. 그래서 오곡백과 우리가 추수해서 우리가 먹기 전에 우리 조상님들한테 먼저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그런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게 한가위다. 항상 쭉 얘기하고 성편도 우리가 성편을 이쁘게 잘 만들어야 이제는 시집장 나가서 딸을 낳도 이쁜 딸을 낳는다. 그 뜻이 뭐냐?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이쁘게 잘 빚어야 정성을 들여서 하는 뜻이죠.
뭐 송편을 이쁘게 만든다고 해서 딸 이쁘게라는 거 못 봤어 나는. 그렇게 그렇게 우리 선인들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끝 시간에 좀 남았습니다만은 올해는 오늘까지는 비가 오고 이제 끝이었죠. 한가위에 우리 어르신들 아시겠지만은 손자가 오면은 우리는 그 전에 바깥마당 앞마당에다 멍석 펴놓고 거기서 모기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쑥 갔다가 모기불 펴놓고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 송편 먹고 얘기를 해주셨어. 그런데 추석 달이 1년 중에 추석날 밤 달이 제일 밝답니다. 8월 15일. 그래서 이 추석날 밤 제일 좋은데 달 구경할 때 달하고 별하고 여러분들 보실 때 달이 여기 있어요. 근데 별이 이게 가는 별이 내 생각에 달하고 별하고 가까이 간다. 예를 들어서 마음속에 달하고 별하고 가까이 가는 것 같으면 내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은 뭐냐? 이 달은 바깥물이고 별은 사랑이에요.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까이 가면은 늦게 가면 먹을 게 없어. 그 애는 흉년이 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달하고 별하고 멀리 떨어져 가면 내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늦게 가도 먹을 게 있다 이거예요. 자, 할아버지들 때 그런 옛날 말씀을 했어요. 또 가을에 되면 우는 게 서쪽새가 울죠. 서쪽궁, 내가 들 때 서쪽궁, 서쪽 이게 들리면 내 마음이 편한 거고, 속콩 외마디 소리 들으면 소식 크다 이게. 그렇게 들립니다. 그럼 내 마음이 편치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쪽궁 이렇게 들리면은 올해는 풍년입니다. 솥이 적은 거야. 솥에 들어갈 게 너무 많아. 넘쳐. 근데 속콩 하면 솥에 들어갈 게 없어요. 흉년이 왔다는 뜻입니다. 옛날 어른이 이런 소리를 가지고도 그 해 지금부터 이제 한가위 지나고 나면은 태풍도 옛날 오고 비바람이 많이 불죠. 그러면 그 농사 다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분이 그래가지고 올해 농사를 이거 가지고 정말 쳤다. 할아버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씩 낚여를 드린 게 있어요. 오늘 우리 오여수 선생님한테 내가 부탁을 해서 신민요 우리 벽파 이창관 선생님이 이 노래를 60년대에 만든 신민요입니다. 한번 같이 이 노래 해보면 여기에 그 뜻이 나옵니다. 하늘이라 한가위로 여기까지 시작. 하늘이라 한가위는 추석 가절이 아니냐. 추석 가절이 아니냐. 오고 배꼽 풍등부르 이것이야. 배꼽 풍등부르 이거 한포 고복 졸시고 한포 고복 졸시고 얼씨구 절씨구 멋이로자 얼씨구 절씨구 멋이로다 저 다리 지도록 놀아보자 이연 중에 달구경은 추석날 밤 제일 좋고 가슴 깊이 설인정을 이달 보며 풀어볼까 다같이 얼씨구 절씨구 멋이로다 달이 지도록 놀아보자 달아나라 밝은 나라 온 누리를 비친 나라 저 달 맞아 노래하며 밤새도록 즐겨볼까 얼씨구 이로다
달이 지도록 놀아보자. 달도 밝다 달도 밝다 휘영천지 달도 밝다. 천중명을 잡아내고 장친가로 돌아보자. 얼씨구 절씨구 멋이로다. 너랑 놀아보자. 여기 계신 분들 다 명석한 두뇌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만 가르쳐드리면 다 아실 걸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는 물레와 타령인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 윗며느리가 나와. 윗며느리가 뭐죠? 입이 예? 외비며느리. 예비며느리 맞습니다. 근데 어린 아들 나이가 어린 사람. 어린 사람 그 집에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며느리를 받으니까 뭐 너는 맨마치기를 띄워주고 먹고 주고 그거 들였다가 집에서 이제 뒷발 공부 가르치고 해서 나중에 며느리를 삼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를 또 벽파이창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이거 흥이 납니다. 그리운 내 고향의 앞시냇가에 붕어 때 헤엄치는 맑은 물가에 물거품 흘리면서 물레방아는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살을 들면 쿵쿵 살을 들면 쿵쿵 빙글빙글 빙글빙글 방아야 돌아라. 다같이 하세요. 그리운 내 고향의 앞시냇가에 붕어 때 헤엄치는 맑은 물가에 물거품 흘리면서 물레방아는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살을 돌며 쿵쿵 살을 돌며 쿵쿵 빙글빙글 빙글빙글 돌아라. 무더운 여름철에 볼이 많아야 시원한 가을철에 햇볕 많아야 언제나 부지런한 물레방아는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살을 돌려 쿵쿵 살을 들며 쿵쿵 빙글빙글 빙글빙글 방아야 따라. 민며느리 3~6달 고달픈 사연 하소할 곳이 없어 우는 소리를 아는지 모르는지 물레방아는 쇼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쿵쿵 살을 들며 쿵쿵 빙글빙글 빙글빙글 방아야 돌아라. 재미나는 거 다 외우셨으리라 생각해요. 안보고합니다. 아까 그 제주도 민요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너양 나 박수 치면서 시작. 너양 나야 둘이 동시를 놀고요 낮에 낮에나 밤에 밤에나 한라산 올라갈 때 한라산 내려올 때 영구 당신 하리여. 너야 나야 둘이 동시에 놀고요 낮에 낮에나 밤에 밤에나 참사랑이로고. 우리 서방님 우리 집 서방님은 명태자리 갔는데 바람아 강풍아 속바열만 불어라. 너야 나야 둘이 동시에 놀고요 낮에 낮에나 밤에 밤에나 참사랑이로구나. 감사합니다. 네. 즐거우셨어요?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오늘 못한 이야기 또 노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 되시고 되시는 명절 정말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길 바라면서 제 시간 이걸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